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PCA 주성분 분석 세 번째 시간 13-6 주성분과 변수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주성분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엑셀과 손으로 계산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주성분을 계산하고 나서 일단 내린 결론은 첫 번째, PC1과 PC2 둘 다를 쓸 필요는 없고 고유값이 가장 큰 첫 번째 PC1 주성분만을 가지고 움직여도 충분하다라는 거는 알았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PC1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물론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각각의 점들에서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쪽으로 뭐 프로젝션을 때려서 뭐 분산을 계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같은 문과돌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직선으로 가장 많은 분산을 데이터의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려봤을 때, 한 개의 직선으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것.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는 건데요. 우리는 데이터가 2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점선들이 PC1의 어떤 뭐랄까요 후보자라고 보죠. 후보선들인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돌려보면 아무리 봐도 결론적으로는 요 선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분산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정통 통계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설명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좀 정말 한마디의 그 숫자 없이 이야기하기엔 참 이런 것밖에는 방법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PC1은 직관적으로 본다면 데이터의 퍼진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직선,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두 개의 주성분을 찾았고요. 물론 더 이상 기존의 국어 영어 점수회라는 이 축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 본다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새로운 두 개의 축, 두 개의 차원을 찾았기 때문이죠. PC1과 PC2. 물론 PC2는 쓸모가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 두 개의 새로운 주성분을 가지고서 새로운 축으로 하여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약간 뭐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요 지금 그림을 요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죠? 돌리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돌려봤더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제대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국어 영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축은 차원은 PC1이라고 하는 요 X축과 그죠? 그 다음에 PC2라고 하는 요 Y축입니다. 물론 이 PC2 Y축은 지금 현재 상황상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분산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순서로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을 뽑아냈고 그랬더니만 PC1이 혼자 1.98, PC2가 0.02였기 때문에 PC2는 버려도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뽑아는 냈으니까 그림 그리기 좋게 일단 이렇게 한번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저에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돌려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이 새로운 점, 그쵸? 지금 이 PC1, PC2를 축으로 한 새로운 점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이 점들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마지막 과정이 뭐였냐면은 고유 벡터를 구한 거였죠. 그쵸? 고유값 두 개를 구하고 첫 번째 고유값, 그러니까 first는 뭐였냐면 1.98이었습니다. 그죠?
1.98. 상당히 글자가 안 이쁘네요. 1.98. 포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두 번째 고유 값은 0.02. 거기서 나온 고유 벡터가 1-1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데이터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화된 값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우측의 표준화된 값들과 우리의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PC 값, 주성분의 어떤 그 점의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유 벡터가 1이죠. 이때에 국어가 요 위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 영어가 요 밑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 곱하기 국어 점수 더하기 1 곱하기 영어 점수로 각각의 값들을 다 구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1.1 더하기 1.0, 0.9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다 덧셈을 하면 되는 거죠. 덧셈. 어차피 이게 다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서 나온 예를 들면 0.9 더하기 1.0은 1.9가 되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 1.1 더하기 1.0이니까 여기는 뭐 1.1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다 우리의 새로운 PC1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PC2의 값은 같은 방식인데 두 번째, 죄송합니다. 여기 E1이 아니라 E2입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요거는 안 바꿨네. 요건 바뀌었는데. 1-1. 두 번째 고유 벡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여기에다 곱해서 더합니다. 1 곱하기 국어 점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영어 점수가 되겠죠. 즉, 그냥 이쪽에서 이쪽, 국어에서 영어를 빼면 되는 거죠. 빼기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예를 들면 1.1 마이너스 1.0은 0.1이 나오겠죠. 이 0.1이 두 번째 컴포넌트, 프린시펄 컴포넌트, PC2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의 그 마지막 데이터였던 표준화되어 있던 데이터가 PC1, PC2의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 더한 게, 그쵸? 이 두 개 더한 게 PC1. 요 두 개 뺀 게 PC2. 모든 값이 그렇습니다.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 데이터를 한번 엑셀에 넣어 놓고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따라서 하면서 한번 보시라라고 했던 거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하시고 아까 PC1, PC2의 그래프까지 다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래프는 이거 두 개 XY축으로 놓고 그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착점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을 가지고 그린 아까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은 요 하나의 축, PC1인 거죠. 물론 우리가 PC2를 계산상 구하긴 했지만 아이겐밸류가 0.02였기 때문에 실제 분산이 0.02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럼 한 개의 변수가 가진 분산 1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여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재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주성분 분석 할 때 이야기를 한 것 중에 principal compound, 그러니까 주성분끼리는 직교한다, 직각이다. 그래서 correlation이 0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이 값들을 지금 다 구했고 이 두 개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코릴레이션을 엑셀에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 방식으로 CORREL 한 다음에 요 열을 넣고 컴마 그 다음 요 열을 집어넣으시면 코릴레이션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냐? 0이 나올 겁니다. 계산을 제대로 하셨다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즉, 두 주성분은 서로 직각이란 말이죠. 이거는 아이겐밸류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아이겐밸류로 계산을 해서 나온 건 알겠는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성분을 뽑아낼 때 중요한 원칙은 분산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즉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들을 묶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였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우린 PC2는 사실상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버리는 아이죠, 사실상. 우리에게 그다지 뭐 소용이 없습니다. 버리는 아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 PC1인데 이 PC1이 정말 국어와 영어 점수를 얼마만큼 잘 대표하고 국어와 영어 점수와 이 PC1 사이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역시 엑셀에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PC1과 국어 점수, 여기서 국어 점수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해놓은 점수입니다. 상관관계를 한번 펑션으로 한번 구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995가 나옵니다. 즉, 이 PC1, 우리가 말한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성분과 우리의 국어 점수의 상관관계는 99.5%고, 이 또한 PC1과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는 얼마일까요? 역시 99.5%가 나옵니다. 실제 한번 엑셀에서 구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PC2는 어떨까요? 원래 PC2는 가지고 있는 분산이 0.02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뭐 버리는 건데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국어나 영어 점수와 상관관계가 무지 낮으니까 버리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C2와 국어 점수의 상관관계는 0.101, PC2와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101이 나옵니다. 뭐 글쎄요, 누군가는 야 이것도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위에 PC1과 국어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낮죠. 그죠? 그래서 이거 상관관계만 가지고는 난 좀 의심스러워요 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PC1이 국어 점수의 분산 중 얼마를 도대체 설명을 한 거냐, 얼마를 가져간 거냐 라는 게 궁금하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PC1과 국어 점수의 상관계수가 0.995였는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 0.99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국어 점수의 분산 중 99%를 PC1이 설명했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PC1과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가 아까 전에 똑같이 0.995였고 제곱하면 역시 99%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요 PC1이 혼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각각 99%의 분산을 설명했다는 거죠. 거의 다 설명한 거죠. 반면에 이 방식을 그대로 PC2에 적용하면 PC2와 국어 점수의 상관계수가 0.101이었고 이거 제곱하면 0.01이 나옵니다. 즉 1%죠. 달랑 1%. 마찬가지로 여기도 달랑 1%. 그러니까 PC2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죠? PC2가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너무 작아요.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참고로 또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까 바로 앞에서 본 이 PC1과 국어 점수의 상관관계 요 0.995를 제곱한 거가 이 제곱이 여기가 2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얘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0.99, 0.99였죠. 둘 다 영어나 국어나 그죠? 이때 이 0.99라고 하는 것들을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8이 나옵니다. 그럼 1.98은 뭔가요? 우리의 첫 번째 아이겐밸류, 첫 번째 고유값이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이겐밸류는 뭐다? 분산이다. 즉,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의미하는 건 이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그 변수들의 분산의 얼마만큼을 얘 혼자, 이 첫 번째 주성분 혼자 설명했는지에 대한 분산값인 거죠. 이게 분산값. 그죠? PC2 마찬가지입니다. PC2 마찬가지인데 제곱한 값이 0.01이었죠. 0.01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합칩니다. 국어에서 0.01, 영어에서 0.01 나오니까 합쳐보면 0.02 뭔가요? 두 번째 아이겐밸류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꾸로 다 맞춰보면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계산을 할 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래서 막 복잡하게 다른 계산을 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분산 그리고 그 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가지고서 주성분을 뽑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PC1을 언어 능력이라는 주성분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 통계 프로그램이, 통계 패키지가 우리가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알아서 주성분을 뽑아내 줌과 동시에 주성분의 이름을 정해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성분을 뽑아내 놓으면 우리가 이런 코릴레이션, 이 주성분과 우리가 가진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이 주성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름을 붙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특히 팩터 어널리시스가 더더욱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PC2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립니다. 왜? 첫 번째 고유값이 1.98, 두 번째 고유값이 0.02. 여기서 이 아이겐밸류가 의미하는 건 분산, 그죠? 따라서 두 번째 고유값 0.02는 분산이 0.02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이미 표준화했기 때문에 변수 한 개의 분산은 1이고, 그러므로 이 0.02라는 분산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유값, 그러니까 두 번째 주성분은 변수 한 개만도 못한 거죠.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 두 변수에서 한 개의 주성분을 찾아냈습니다. 언어 능력이라는. 이 주성분은 국어 영어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주성분을 언어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 PC2는 반면에 두 번째 주성분은 변수 한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린 버렸고, 그죠? 이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왜 버렸냐? 그러면 분산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특히나 차원을 축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PCA 주성분 분석 세 번째 시간 13-6 주성분과 변수의 관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